MSCI는 오히려 그린워싱이라든지 어떤 기후규칙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이 중요성이 뭐냐, 스코프3 관련한 중요성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칙을 제정해 놔야 기업들이 이걸 그린워싱으로 이용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SEC 4월 기후공시규칙 최종 발표한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공시규칙을 4월에 최종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그 ESG에서 정보 공개가 정말 중요하죠. 이 공시라는 거, 특히 이제 글로벌 3대 공시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추적하고 잘 보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3대 공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EU에서 나온 거, 그리고 미국의 SEC에서 나오는 거, 또 ISSB에서 나오는 지속가능 공시, 요것들을 어떤 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실무자들은 이 부분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있어야겠죠.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지난 4일 SEC는 연방의제 추진 과정을 담은 타임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후공시 규칙은 올해 4월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SEC는 지난해 3월에 기후공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야, 이게 보도도 많이 되고 하도 화제가 돼서 그런지 작년 3월이 밖에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들이 확확 바뀌고 계속해서 이제 보도되다 보면 뭔가 기간은 짧은데 되게 오래된 것처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코프 1과 스코프 2로 알려진 직간접 탄소 배출뿐 아니라 공급자와 고객이 배출한 스코프 3 배출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 스코프 3 때문에 원래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IT,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기후 공시 자체에서.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스코프 3에 대해서 공시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스코프 3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엄청 크게 벌어지고 있죠. 물론 이 스코프 3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 라고 했지만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지난해 5월 한 달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었는데 가치사슬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스코프 3를 중심으로 의견이 많이 나뉘었습니다. SEC는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모든 법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한 대상은 중요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업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봤죠. 중요성, 매터리얼리티, 중대성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제3자 검증을 받을 의무도 없기 때문에 특히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는 그린워싱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나스닥과 BRT는 반대했고 캘퍼스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 찬성했습니다. 산업계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기업은 스코프3 의무화는 철회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재량권을 요구했습니다. CNBC가 지난해 10월 최고 재무 책임자 CFO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5%가 SEC의 기후규칙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데이터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과잉규제다. 자율에 맡겨라. 법으로 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상공회에서도 규칙이 복잡하고 엄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는 기후공시 의무화의 우선순위를 실질적이지만 영향력 있는 규제는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의제에 제시된 예상 날짜보다 빠르거나 늦은 문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여지를 남겨놨고요. 로이터에 따르면 4월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발표되면 기후 위험을 공개해야 하는 압력이 커진다. 당연하죠. 올해가 투자자들에게 자연 관련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항상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올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MSCI는 기후 규제는 EU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부터 삼림벌체 없는 시장 규칙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거 EU에서 나온 거. MSCI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MSCI는 오히려 그린워싱이라든지 어떤 기후규칙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이 중요성이 뭐냐, 스코프3 관련한 중요성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칙을 제정해 놔야 기업들이 이걸 그린워싱으로 이용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또 다른 이제 3대 공시죠. ISSB는 지속 가능성 공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기후 영향에 대처하는 방안을 계략적으로 설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 공개 등 감독당국의 규칙들은 투명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다 투명성 관련 얘기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고, ESG라는 게 그냥 예전에 이제 CSR처럼 뭔가 나 좋은 일 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일방성이 아니라 주고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어찌 보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정보 공개 공시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린워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 지금 뭐 정보 공개 관련해서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 부담 때문에 그린허싱, 이게 부담이 돼서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도 숨겨버리는 그런 그린허싱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린허싱이 뭐가 문제냐, 겸손한 거 아니냐, 굳이 밝혀야 되느냐, 하기만 하면 됐지,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정보 공개에 대해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린허싱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제나 어떤 투자자 피드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PR 컨설팅사 에델만의 연간 신뢰도 지표에 따르면 절반의 응답자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 것. 네, 이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여러 설문조사들이 있었죠. 뭐 한국에서는 외국보다 기업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설문조사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그린워싱을 단속하려는 감독당국의 노력이 환영받을 수 있다. 투자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내부 거래 기준 50억에서 100억 원 기준으로 높여서 어떤 공시 부담을 낮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어떤 발표에 대해서도 공시를 뭐 분기별로 했던 것들을 어떻게 좀 통합을 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실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글로벌 단에서 ISSB도 요구하는 것이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사업 보고서랑 통합을 해서 통합 보고서로 내라. 결국에 똑같지 않냐? 비재무와 재무제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결국에 그게 ESG 아니냐? 정보 공개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시기적인 것들 좀 양해해서 지금은 조금 국가별로, 물론 ISSB가 앞서 말한 이제 3대 기준 중에 SEC와 유럽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이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로 통합을 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작업하는 시기도 그렇고 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ESG가 전에 소송 리스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소송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송이 승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리스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업 리스크로까지 번져간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ESG가 정말 기업의 재무 성과만큼이나 점점 더 큰 리스크와 기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려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송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